네,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세팅에 관련된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다음에 세팅에 대한 주제인데 이게 뭐 계좌 세팅이나 뭐 자본 세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투자를 위한 바로 마인드 세팅이 제일 중요하고 요거 이제 다른 영상들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다뤘고요. 요런 화두를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왜 우리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지 못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0년대 들어와서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고 누구나 한 번씩 주식 투자를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현재 하고 있는 투자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해본 경험과 하고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왜 우리는 한 번씩 주변 뭐 지인의 추천으로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한 번씩 너도 나도 투자를 해본 경험은 있어도 지속적으로 삶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경험을 가져가지 왜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던질 만한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거를 투자 성향이라고 응집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투자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투자 성향은 말 그대로 투자자가 갖는 그 두 가지 주요 성향에 대해서 시합 편향과 변동성 정도를 통해 요 X축, Y축이 있죠. 요거에 따라서 어떤 특정 성향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격 유형 MBTI처럼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마인드나 투자에 대한 성향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X축을 살펴보면 이 투자 성과를 기대할 때까지 갖게 되는 시야 편향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기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좀 단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좀 기대한다. 나는 장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기대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의 딱 한쪽에 쏠려 있다라기보다는 둘 다 갖고 계시겠지만 한쪽 성향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가 좋으냐? 그것은 아니죠. 나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진짜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이 장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장기 투자만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그러한 투자처나 투자 자산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또 난 너무 장기적으로 좀 성향 자체가 투자를 오랫동안 보고 싶어 하는데 자꾸 이런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투자를 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종목만 뭔가 포트폴리오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러면 투자를 오래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쪽의 성향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 Y축을 보면 요거는 투자 과정에서 감수할 수 있는 변동성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식 투자라는 건 이렇게 높낮이가 있겠죠.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는데 내가 감당 가능한 변동성이 어떤 사람은 위아래로 뭐 10%, 뭐 20%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조금 더 50% 떨어져도 견딜 수 있어. 왜냐? 50% 올라가니까 이런 변동성을 감안할 수 있어.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과정에서 나는 변동성을 많이 감안할 수 있으면 변동형 투자자, 그 다음에 조금 안정적으로 퍼센티지가 높낮이가 있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시면 안정형 투자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X축과 Y축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투자 유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나이 투자 성향 찾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정밀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개념입니다. 나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견딜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행동형 투자자라 볼 수 있고 투자 타이밍 이런 슬로건에 따라서 단기 급등주, 테마주 같은 거 얼마든지 소화하실 수 있겠죠. 나는 단기적으로 보긴 하나 그래도 너무 변동성이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수익과 확실한 승률의 자리에서만 매매가 들어가는 뭐 수익 매매가 됐든 그런 자리 매매가 됐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최적화형 투자자겠죠. 나는 조금 장기로 보고 싶어. 근데 변동성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급락하는 것도 견디겠지만 결코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요거 보면서 이제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을 항상 떠올리는데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야 난 장기로 보긴 하지만 변동성도 좀 적고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시간 가치 기반에 투자하는 예를 들어서 배당과 관련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지수 ETF나 아니면 섹터나 산업 ETF로 투자하시는 이런 시간 가치 기반의 심사숙고형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지 심사숙고형 투자자한테
뭐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재료나 아니면 테마 같은 형성의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 이러면 성향이 안 맞아 버리는 거거든요. 요거는 각각의 성향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에너지 원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마인드 세팅은 바로 이 주식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자입니다. 이 주식 투자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는 거, 종목 차원에서 매매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종목이기 전에 주식 투자는 일단 기업입니다. 하나의. 상장 기업이고 주식 기업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이 개념 설명할 때 항상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현금 흐름 4분면을 제가 예시로 드는데요. 이게 이제 당신의 현금이 어느 분면에서 오는 거에 따라서 당신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개념인데 보통의 사람들은 다 현금 흐름을 노동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근로자 4분면에 있겠죠. 이 4분면에 있는 거고 조금 더 뭐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자영업자, 자기가 스스로 뭔가 장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S 영역에 있죠. 조금 특별한 노동이고, 그 다음에 셀프로 자기가 스스로 고용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오른쪽 사분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하지만 뭔가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이런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거나 만드신 이 비즈니스 오너들은 일종의 사업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기 전에 무엇이다? 기업이고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라는 이제 큰 기업은 삼성전자라는 주식이기 이전에 휴대폰을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세일즈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이 시스템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인베스터의 사분면입니다. 이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야기를 좀 알기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 분이 이제 워렌 버핏의 말이죠. 그래서 이 말도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 위대한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인수가 어렵다면 지분을 소량으로 사들이는 것에 만족한다. 이것이 주식 투자의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어느 위치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개념보다 그 개념 이전에 어떤 지분을 소량 사들이기 이전에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기업을 인수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스템이 바로 주식 투자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딱 100배의 시장이 열린다 이런 말인데요. 요거는 제가 좀 과거로 좀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2018년도 그 11월에 아마 포스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창 이제 공부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썼던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을 이제 어떤 가르침을 받은 멘토님께서 있으셨는데 책을 읽고 이런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앞으로 해외 주식 시장이 지금보다 100배 이상 커질 것이다. 이때가 18년도니까 사실상 연기금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던 해가 2018년도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엄청나게 커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때 어설프게 흉내내지 말고 좀 진짜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진짜가 되기 위한 노력들의 흔적들이 아마 지금 5부작 강의에서 제가 곳곳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이때 또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이제 멘토님들께서 론칭을 하셔가지고 제가 1회차로 좀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뭐 어려운 자격증이라기보다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글로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전무후무한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자격증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요런 오늘 이제 세팅에 대한 마인드 세팅에 대한 이야기니까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왜 이렇게 주식 투자, 해외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요 말씀을 항상 드려요. 지금 오늘이 제 인생에서 노동력이 가장 피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노동력은 점점 좀 약해지겠죠. 요 약해진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자본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자본력을 위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그 도구가 주식 투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주식 투자의 관점도 단순히 이제 국내 관점을 벗어나서 글로벌 관점으로 갔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시야도 높아지고 투자 마인드가 단단히 서야 조금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제일 먼저 글로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존재감이 5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경제, 글로벌 주식 시장에 플레이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대 시장에 접근하는 주식 투자가 바로 미국 주식 투자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게 되고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의 고객사들은 다양한 국가에 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투자한 종목을 분석하면서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선진국,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에 따른 혜택도 안정적인 규모로 받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변하고 성장률이 높을 때도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높은데 이 선진국, 선진 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그 과실로 취할 수 있는 주식 투자로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그 미국 주식만 하더라도 11개의 산업군으로 구분이 됩니다. 뭐 IT 섹터, 뭐 에너지 섹터, 뭐 헬스케어 섹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산업군별로 굉장히 그 세분화가 잘 되어 있고요. 그 기업들도 다 그 해당 산업의 리딩 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트렌드 참여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뭐 AI가 됐든 최근에 뭐 자율주행,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처음 나올 때도 미국 주식을 투자를 통해서 신기술을 먼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위험분산 효과 중에서 이 통화다각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이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미국 사람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밸런스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한국 그 사람은 보통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원화 가치로 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 월급 받을 때도 원화로 받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것도 국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다 원화로 전월세를 내던가 아니면 매매 자금을 원화로 갖게 되는데 이 미국 주식 투자는 곧 달러 자산 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 할수록 달러 자산 포트폴리오가 같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두 개의 시너지가 자연스럽게 통화다각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경제가 이렇게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겠죠. 만약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 상쇄시키면서 해지 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화 가치로만 가지고 있다 포트폴리오가 이럴 때는 원화 가치가 높을 때 이 자산에 대한 수익률 뿐만 아니라 통화에 대한 화폐 가치 하락도 같이 누리기 때문에 누린다는 표현보다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밸런스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필요한 어떻게 보면 필요하거나 아니면 체크해 볼 요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섹터별로 투자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 미국 시장은 뭐 51조 달러, 52조 달러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데 그거를 11개의 산업 분류로 GICS라고 해서 S&P에서 만든 지수인데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IT면 IT부터 뭐 헬스케어, 뭐 소비재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놨고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 방어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이제 경기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그 국면에 따라서 뭔가 상승할 때 어떤 섹터 산업에 있는 종목들을 투자할 수도 있고 하락할 때 방어적인 유틸리티적인 그런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 섹터 로테이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성장성을 도모하는 산업군과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려면 이 그쪽 산업군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되겠고 조금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그쪽 이제 안정적인 산업군에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섹터별로 가이드를 주는 것이 미국 주식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11개의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GICS가 이제 글로벌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스탠다드의 약자인데, 글로벌 산업 표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에너지, 매터리얼 소재, 산업재, 그다음에 그 소비재, 필수 소비재, 자유 소비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헬스케어, 금융,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통신, 그다음에 유틸리티,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S&P 500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가장 탄탄하고 우량한 기업들 500개를 뽑아놓은 그런 지수화 시킨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생각하시면 떠오르면 이제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그 S&P 500 내 11개의 섹터 구성 비율을 살펴보니까 이제 IT 기업들이 확실히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소비재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재. 그러니까 대부분 잘 포트폴리오 되어 있는데 메인은 이제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술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게 세부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드웨어 쪽에서는 애플이고요, 당연히.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뭐 금융 쪽에서도 뭐 은행에는 JP 모건이 있죠. 그다음에 증권음용은 블랙스톤이 있고, 그다음에 뭐 페이먼트 쪽에는 비자가 있고요. 헬스케어도 그 미국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보다 훨씬 더 광의적인 헬스케어 산업 섹터가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제약사들, 뭐 일라이릴리 이런 회사들도 있고, 헬스케어를 서비스하는 이제 보험, 여기는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영 보험 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있고요. 바이오테크, 이런 에브비 이런 기업들이 있어서 이 세부 산업별로도 넘버원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주식 투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의 이제 또 하나 마지막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전문가 조언이라는 이제 말을 써놨는데, 한마디로 이제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이제 흔히 이제 월스트리트라고 하죠.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크고 많은 이해관계자들, 그다음에 큰 기관 투자자들이 막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월가의 분석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상장 기업들 자체도 스스로도 이 IR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자료화시키고 뭐 실적 발표, 웹캐스팅 같은 것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글로벌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 워런 버핏이 투자 철학도 그 기업을 잘 알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일단 그 기업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잘 공급해 주는 것이 미국 기업들, 글로벌 기업의 특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실적에 대한 뭐 예상 실적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월가 분석가들의 견해나 이런 것들 자료 수집해서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종목, 다양한 투자 전략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과 입맛에 맞춰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주식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